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상태가 우리 수 기자님이 좋으신데요. 잠 좀 주무신 얼굴. 얼굴 뽀얗세요. 네, 얼굴이 제일 뽀야. 네? 네, 우리 이춘희 발행이님은 어제. 죄송합니다. 세수를 안 해서.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술을 많이 드시는. 술은 제가 또 많이 먹고 지금 속상해서. 이게 웬만해서는 이 충격이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자, 오늘 내용은 아마 학부모님들,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최신의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배정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막 방이 되게 어지럽혀져 있고, 막 그러면 마음은 번잡한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명절 음식 해야 될 때 막 짜증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도 있는 데다가 아이 또 학교 문제까지 겹쳐서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어떤 상황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그리고 어느 것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난 안 봐요? 수 기자님 뽀얗다고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야? 부끄러워서 그렇구나. 남자한테 칭찬받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사람들 칭찬해주지 않아요? 막 이게? 네? 남자한테 칭찬받는 거 오랜만이다라고 하는 건 평소에 여자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발행이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이제 부터 발표가 나죠. 네. 고등학교 선택하기 전에는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 컸죠. 한 3학년 2학기 들어서면서 한 2, 3개월 동안 그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제 지망한 학교 중에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이제 지망한 학교가 발표가 이제 나면서 본인이 들어간 학교가 이제 딱 정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던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그렇지 못해서 내가 안 가고 싶은 학교에도 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입시에서는 일단 어느 학교를 가든 그 학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렇죠? 마음에 드는 학교든 원하지 않은 학교에 갔든 이제 배정을 받는 순간부터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 학교의 커리큘럼, 그 학교의 입시 전략, 그 학교에서 그 선배들은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에 대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배정받은 학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게 이제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소속해서 가야 될 학교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정받은 학교에 대한 탐구, 이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럼 배정받은 탐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나요? 이제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요, 학교 프로파일을 다 올려놓게 돼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도 홈페이지에 학교 프로파일을 올려놓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알림이에는 의무적으로 올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 프로파일에 보면 그 학교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 요즘에 학교마다 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잘 분석해서 내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러이러한 과목을 듣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밑그림, 그 다음에 또 비교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아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프로파일 안에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 학교만의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IT 중점 관련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영어 특성화 학교 이런 것들을 한 학교도 있고요. 경제를 좀 중심으로 경제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만들어서 그 학교만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3년 동안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이 이렇게 생활했구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소속된 학교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 대학들이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서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어떤 진로 희망을 그려내야 되겠구나라는 그림을 지금부터 이제 학교를 잘 파악해야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내 꿈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이제 학교를 잘 모르면 이제 그냥 막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 알림에 들어가셨어요. 검색창에 그냥 본인이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 학교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프로파일은 학교에서 이제 뭐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지만 그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를 전부 다 그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학교가 어떤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 말고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학교가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그 학교에 뭐 반은 몇 개, 그 다음에 교사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진도표까지도 올려놔져 있던데 개별 과목의 진도표까지. 예. 그러니까 학교 알림이가 사실상 이용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용만 한다면은 학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 알림이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또 세상이 우리가 사전 안 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세요. 저는 아직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에이, 이 특목고 자소서 할 때 기본인데 네, 들어가 보셨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 청취자분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학교 이름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전체를 다 쳐야 되더라고요. 무슨 고등학교까지 쳐야지만이 그 딱 모든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학교로 이게 화면이 창이 바뀌게 되면 화면 창이 바뀌고 난 다음에 거기에 교육과정이라든가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클릭하시면은 거기서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 애가 조금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 한번 검색해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왜냐면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가르치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물리 선생님이 공강이 좀 많으시면은 뭐 물리 파트를 먼저 가르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화생 같은 경우 이제 화학이나 생명 선생님이 계시면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과목부터 먼저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시는 학교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학교가 어느 방향으로 진도표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미리 확인하면은 이제 학부모 이제 총회 같은 것 때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진도는 어떻게 나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교에서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다르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작년이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에 준해서 진도가 이렇게 나가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학업적인 면에서 학업적인 면과 어떤 프로그램 입시 전략적인 면 나눠서 얘기해 보면 학업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학교의 난이도가 어떻지? 몇 등급이나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서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학교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통합 과학도 그렇게 좀 달리 가르치는 그 학교가 있는 것처럼 그 학교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 그렇죠? 중요 과목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 이런 것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출 문제 좀 풀어서 그렇죠. 풀어보기도 하고 그 학교에 이제 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교과적으로 과목별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참 힘들어요.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하나요? 학원에서 주로 하나요? 알 수 있나요? 해당 과목은 결국은 그 해당 내신에 관련된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좀 유능한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배정되자마자 간담회를 바로 깔 거예요. 학교별 간담회를. 쩍쩍쩍쩍 깔겠죠. 아, 학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학원이 내신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학교 배정 이후에 간담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은 교과서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성향들이 매우 달라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이야 배우는 진도가 어차피 똑같고 양이 있으니까는 난이도에 있어서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의 지문에 따라서, 그리고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다른 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배정 이후에 기본적인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거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다니는 학원이 그런 간담회를 좀 안 한다, 학교가 배정됐는데 별 특별한 액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대응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내신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둘 다 나쁜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예비 고1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비용을 내는 건데, 비용을 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 비용에 맞는 정확한 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예비 고1이 학원을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다가올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내 아이의 중간고사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됐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관련돼서 학생과 학부모들, 특히나 학부모들에게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한 제공의 의무는 사실은 학원에게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뭐 족보닷컴 이런 데서 기출문제 같은 거 이게 이제 기출문제가 작년도 기출문제가 올해 또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선생님들의 패턴이라든가, 그러니까 특정 고등학교는 의도적으로 국어를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여고가 국어를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좀 상당수가 있어요. 그거는 전략적이에요. 왜냐면은 문과생들이 과거에 문이과가 구분되었을 때 문과생들이 상대적으로 여고가 많잖아요. 여고가 많으면은 그 학생들이 국어 시험을 어렵게 내다 보면 국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전체적인 어떠한 수능 성적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떠한 대학 입시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판단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고가 상당히 국어를 어렵게 내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렵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오느냐, 정말 심하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근데 그분이 출산휴가를 떠나셨다, 그러면서 다들 만세 부르고, 근데 또 그분이 돌아오셨다, 그러면 이제 또 침울해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뭔가 호흡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좀 일어나면서 같이 내신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안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말로는 내신을 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로 내신을 대비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다 100점 밖에요. 우리가 말대로 되고 계획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성적이 나쁜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말과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의 진정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이 아닌 그가 했던 말에 대한 후속적 형태의 책임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국영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학교별 간담회를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은 좀 학원에 맡겨보고 나는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 학교의 전체적인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데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자녀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학교 알림에 들어가 보는 게 좋은데, 근데 또 그렇게 사이좋게 하진 않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 시점까지는 되게 사이가 좋아요. 희망이 있고, 아이하고 엄마가. 그렇죠. 그럼요. 지금은 사이가 좋죠. 근데 이제 4월달, 5월달 정도 되면서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애하고 같이 이제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뭐든지 저는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한번 떼서 봐라. 아이하고 같이. 그거 좋네요. 네,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이제 3년을 행정실에 가면 떼어주거든요. 네. 떼어서 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그럼요. 자기의 3년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적혔구나. 그거를 보고 그거를 이제 뭐 내가 못했으면 반면교사 삼아서 고등학교 때니까 왜냐면 중고등학교 그 생활기록부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 내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는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듣기는 했는데 머릿속에 가늠을 못하는 것과 그냥 딱 보이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학교 알림이를 꼭 봐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발급받아서 꼼꼼히 읽어봐라. 엄마 아빠랑 같이. 좋은데요 이거. 네. 아빠까지? 그럼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현실을 안 아예 신경을 안 쓰던가 전적으로 맡기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하던가.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아빠가 입시에 관심이 있는 그 남자가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남자 뭐 여자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게 아이도 나중에 이제 보통 우리도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쓰다 보면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 사례가 학교 선생님들을 제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빠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온다는 거예요. 왜 와? 보통 이제 아빠 오는 경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오신대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성적으로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현타가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이제 그거를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죠.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아빠는 그때 가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빠가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동안 학원비 그동안 그렇게 해놓고 결과가 이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상황을 많이 보셨다고 저한테 많이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빠 교실도 많이 하고 아빠 뭐 강의 우리 그 신문사에서도 했었고 그런 게 뭐냐면 아빠가 입시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입시를 알아야 된다는 게 설명회를 같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발짝부터 같이 하는 거 이거가 저는 같이 시작하는 출발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명회에 가서 정말 입시 전문가가 얘기를 들으면 엄청 그 큰 그림이거든요. 이게 안 와닿는데 실제로 생활기록부 보고 학교 알림이 보고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같이 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3학년 때 고3 때도 안 가야 되겠다. 안 가시려면 끝까지 안 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믿고 맡겼으면 끝까지 믿고 맡겨야죠. 그러면은 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또 나중에 되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왜요? 날 무시했다? 날 관심 안 줬다? 그렇죠. 좀 센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나한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게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애들이 부모가 기대하는 것보다 자기의 성적이 안 나올 경우에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잘해보고 노력해 보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 단계별로 그런 것 같은데 끝에 결국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부모가 우리 아이의 성적이 이렇고 이 아이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를 엄마가 뭐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이것밖에 못해 넌 더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이제 이게 합치가 안 되면 그러면 애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겠어요? 애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뭘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깃장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관계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딱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면 좋지만 이제 입시라는 큰 그림을 놓고 시작하는 예비 고1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한 걸음씩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이에요. 예, 아빠 교실을 열어줘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아빠 교실을 열어. 나도 많이 해요 못하면서. 아빠 교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학교 특강 이런 거 많이 다녀보면 아버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예전에 진짜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한 6, 7년 강의를 다녔는데 진짜 한 분도 아버님들이 안 오셨는데 최근에는 한 10% 정도는 아버님들이고요. 끝나고 질문하는 분들도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가 오셔서 들으셔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우리 남편이 이 강의를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다음 강의를 어디서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우리 남편을 글로 가서 보내겠다. 듣게 하겠다. 근데 저는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어머니가 듣고 이 얘기를 아버님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드신 거예요. 공유를 하는데 이제 가서 직접 들어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좋은 액션인 것 같고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꼭 오시라고 하시고 저한테 꼭 인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 교실을 만들어. 중요합니다. 저는 아빠 교실을 할 터이니 발행인님께서는 관련된 기사를 쓰시죠. 고등학교 입학할 때 분당 맹모 신문에 조만간 이제 언제쯤 기사로 제 나올라. 기획을 아니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잡으면서 기획을 해야 되겠구나 이 네, 생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서 편하게 좀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보시고 저는 그렇다면 이제 아빠 교실도 한번 기획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아빠들 오세요. 아 그런 상황이네요. 학교 알림이는 그냥 네이버 치면 나오는 거죠? 네네네. 네이버 치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확인. 아마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거기다 기록되어 그럼요. 있어요. 예, 객관적인 정보도 있고 사실 저는 학교 알림이를 고교 선택을 고민하는 뭐 9월, 10월 이때부터 고민하잖아요. 그때 미리 들어가서 다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예, 예.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특목고 입시 치를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야 될 학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알림을 이용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내용으로 좀 뭔가가 좀 풍요로워지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학생들에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입시라는 게 사실 정보가 고급 정보가 별로 없는 게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 공유가 되고 다 그래서 지금의 그 입시 능력은 누가 그 정보를 어디에서 중요한 정보가 우리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고교생활 가이드북 한 것처럼요. 엄청 고급 정보잖아요. 네. 근데 그 정보가 여기에 있고 그거에서 어떤 거가 중요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분은 이제 앞서 나아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습니다. 그 정보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정말 다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도 엄청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 팁을 드리면은 아마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책이 아마 최근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책인데 읽어지지 않는 그런 책인데 뭐 예일대의 아마 그 교양과학 도서 1위 아마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태양계 나오고 우주 나오고 뭐 지구 나오고 뭐 이는 MC에 뭐 이거 나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상당히 어려운 책이긴 한데 이게 예비고일들 같은 경우 도전해봄직한 책이 돼요. 왜냐면은 통합과탐이라는 수업이 있는 상황에서 그 책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교과세 특이나 다양한 형태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보 속에서 정보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방식들이 또 많아지겠죠. 학교 알림이를 보고도 똑같은 정보를 보고도 누구 눈엔 들어오는데 누구 눈엔 또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 보이는 게 많아지는 거고 보이는 게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구체적으로 내 아이에게 적용해 줄 수 있는 요소들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절이겠네요. 이 방송이 나오는 시기면은 금요일이니까 올해 명절이 언제죠?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럼 이제 연휴 시작 날. 연휴 시작 날. 연휴 시작 날. 금토일입니다. 금토일이요? 와, 금토일. 올해 대체공휴일이 월. 빨간 날이 전부 다 주말이고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래요? 어떡해. 자, 그럼 금토일 월. 자, 명절 잘 보내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또 명절 이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